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정부, 취약계층 디지털 이용권 지급 시범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5,000명 선착순 모집. 둘, 10월부터 담배값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안내. 담배 내종 홍보 문구 삽입. 내년 1월부터 전 제품에. 셋, 인천시 19세부터 64세 은둔여 외톨이 실태조사 8월 30일까지 온라인 방문. 넷, 우체국입니다. 카드 어디로 배송해 드릴까요? 보이스피싱 조심. 경찰 원격 제어 웹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 요구도 무조건 의심해야. 다섯, 우체국 쇼핑몰에 꿈들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신설 입점. 수제 쿠키, 커피 원두, 세탁 주방 세제 등 41개 제품. 여섯, 문화 포털, 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 특화 서비스 선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과거 음성 중심의 통신 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 플랫폼, 미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 정책으로 사고틀, 패러다임 확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됐습니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생활 기반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 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이용권, 바우처 시범 사업은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금액 최대 월 26,000원 감면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정액 85,800원 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 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원, 도서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 SKT, KT, LG U+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 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 조건 및 운영 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이용권,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7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1년 동안 힘들 땐 전화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전화 129와 지자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재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7월 전국 편의점 디스플레이 영상 홍보를 시작으로 오늘 10월부터는 담뱃값 문구 삽입까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릴레이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7월 19일부터 전국 1,400여 개 편의점의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진열대 디스플레이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송출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편의점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위기가구 발굴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10월부터는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4종의 담뱃값 내부 공간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삽입돼 유통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모든 담뱃값 내부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포함되며 6개월간 3억 3,300만 개 담뱃값을 통해 위기가구 신고 방법을 알립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필립모리스와 1년간 진행되는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 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례를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19세부터 64세와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일반 현황, 은둔 배경, 일상생활, 주거생활, 건강상태 등입니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온라인 QR코드 또는 인터넷 연결 링크, 인천시 은둔청 작년 실태조사 spro.c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학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을 돕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실태조사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은둔형 외톨이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발굴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무슨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수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특징은 원격 제어 웹을 설치시키는 점입니다. 원격 제어 웹은 기업에서 고객의 컴퓨터, PC나 모바일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웹인데 사기법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웹을 설치시키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법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 활동 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기 조직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범인이 처음 접근해 오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금융감독원,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카드가 신청됐다거나 상품이 결제됐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체국 쇼핑몰에 꿈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이 신설 입점했다고 7월 18일 밝혔습니다. 기아 멤버스 카앤라이프몰, 밀리 패스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단일 품목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입점한 바 있으나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우체국 쇼핑몰이 최초입니다. 7월 8일 오픈한 꿈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에서는 수제 쿠키, 커피 원두, 세탁 주방세제 등 41개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2,000원부터 3만원대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상품들입니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4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우체국 쇼핑몰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용 쇼핑 카테고리 신설 입점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만 구매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용몰인 꿈드레와는 달리 우체국 쇼핑몰은 국민 누구든 쉽게 온라인으로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더 많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브랜드관이 신설돼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확대돼 자립생활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 내 지역 브랜드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브랜드관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의 공사 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 비율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2%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마케팅,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이하 문정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의 국민 드림 프로젝트에 따라 장애 및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문화정보 특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포털은 2005년 웹사이트 오픈 이후 저시력자 등 일반 국민 모두가 문화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정보 이용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및 향유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특화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화 취약계층 특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 문화정보 특화 서비스, 문화 소외계층 문화정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문화정보에서는 예술, 영화와 연극, 미술, 음악과 악기, 도서와 체육 등 9개 분야 15개 주요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기관을 소개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소외계층 문화정보에서는 어르신, 학생과 청소년, 저소득층 등에게 대상별 특화 문화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지도로 구현의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정운현 문정원 원장은 앞으로도 문화 취약계층 특화정보 통합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의 국민드림 프로젝트로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문화정보 통합서비스 1단계, 공모지원 정보 통합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